자, 5부에서는 이제 우리 탄핵 정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 벚꽃 대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정치 상황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까? 각 후보들이 또 공약으로 혹은 이제 집권하고 나서 기후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선거 과정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과정인데 국회에서 관련해서 간담회를 여셨다고 해요. 윤원섭 연구원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간담회였나요? 저희가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더가능연구소 등이 좀 묶인 프로젝트 그룹 기후정치바람이 있어요. 기후정치바람. 네,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후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라는 토론회를 준비했는데요. 네. 기후와 연관된 삶의 전 영역에 얽힌 사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서 민주주의 가치 회복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 회복 체계를 통해서 한국 사회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대표님도 저희 신근정 선생님 한 번씩 나오시는데 오늘의 기후에 기후 정치 바람을 만들어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후 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간담회를 여셨다는 거죠. 네. 이게 아무래도 갑자기 대선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열었겠죠. 배경이 어떤가요? 일단 각 정당들은 조기 대선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금기어죠. 일단 물밑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수립되고 있는데요. 막바지로 가고 있는 탄핵 심판 심리에 앞서 여야 대권 잠룡들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뒤숭숭합니다. 여기에 맞춰 한국 경제와 사회, 국제 정세 역시 불안정하고요. 국제 정세도 만만치 않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저희 상사님은 이제 벼랑간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어 올해 조기 대선과 2026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한국의 기후등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올해 조기 대선과 2026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나라 기후 대응에 있어서 사실 그렇죠.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핵심이 될 텐데 아마 여야가 다 조기 대선을 드러내고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탄핵 심판 심리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이 얘기를 먼저 하기가 조심스러운 거겠죠. 맞습니다. 영향을 주면 곤란하니까. 자, 근데 정치는 뒤숭숭하지만 사실 기후 위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네. 명확하게 보이는데, 정치가 이것만큼은 꼭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후 이슈가 있다면요. 앞서 일부에서 유네스코가 2025년을 기후 대응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유네스코가요? 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회복과 전환의 해가 돼야 합니다.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여부와 연결될 겁니다. 2031년 이후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예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했죠. 네. 이에 맞춰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할 거라 했습니다. 40%까지요? 네. 근데 아직 2030년 이후에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050년에 제로 탄소 중립이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사실 작년 8월 기후소송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령을 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 해서 위헌으로 판단했고요. 네. 현재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경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 2026년 2월까지 만들어야 하는데요. 달리 말하면요. 차기 정부의 의지와 전략에 따라서 이 경로 역시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탄소 배출하고 흡수하는 거를 똑같이 맞춰서 0으로 만들겠다. 배출량을.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2030년까지는 40%,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짰는데 2031년부터 49년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건데 이 계획을 이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이분이 해야 하는 거네요. 이 당선된 분이. 그래요. 차기 정부의 의지와 전략에 따라서 이제 2031년부터 49년까지 어떻게 할 거냐, 2050년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거냐가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에너지 정책도 그러면 영향이 있겠어요. 에너지 정책 역시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 역시 좀 검토가 돼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네, 당장 사실은 올해부터 석탄 발전소 노후화된 것들은 다 단계적으로 폐쇄가 진행이 되기 때문이고요. 네. 인공지능과 기후 문제, 뭐 이런 상관관계나 탈탄소 산업 육성 정책 등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 소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좀 이런 정책을 논의할 공간이 좀 없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좀 더 메시지를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2달 안에 대선을 끝내야 되니까 중요한 얘기들을 하면 기후 이제가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 행정안전부에서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문이 왔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되도록 외출 자제하시고 스키장 등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목도리, 모자, 장갑으로 체온을 유지하세요.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고 수도 계량기 함은 헌옷 등 보온재로 감싸서 동파를 방지하세요. 안전 디딤돌 앱을 활용하여 부모님이 계신 지역의 대설, 한파, 재난 문자를 확인하고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 스키장 등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목도리, 모자, 장갑, 체온을 유지하세요.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고 수도 계량기 함은 헌옷 등 보온재로 감싸서 동파를 방지하세요. 안전 디딤돌 앱을 활용하여 부모님이 계신 지역의 대설, 한파 등 재난 문자를 확인하고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윤원섭 연구원님과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중요한 의제는 많은데 기후 의제가 그리고 이번에 바뀌게 되면 대선에서 정말 앞으로 2050년 탄소 감축 어떻게 할 건지 탄소 중립 어떻게 할 건지 그 로드맵을 짜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벼락치기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후 의제가 올해 정치권에서 과연 논의가 될 수 있을까? 대선은 2달 만에 끝나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이날 여러 간담회 여셨을 때도 만일 대선이 열린다면 기후위기 주제 하나만 가지고 후보들이 토론회를 벌여야 된다. 이런 제안도 나왔다고요. 네, 토론회를 주최한 기후정치바람은 현재 조기 대선에서 기후 이슈를 단일 의제로 하는 TV 토론회를 열 것을 요구하려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60일 내에 네. 당내 경선과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정말 바쁘죠. 그렇죠. 시간이 정말 빠듯합니다. 네, 네. 이제 뭐 장미 대선이 되냐, 벚꽃 대선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만큼 TV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이 엄청 크니까요. 그러니까요. 토론회 발제를 맡았던 오용석 기후정치바람 팀장 역시 미국 대선을 좀 사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을 보면 유권자 67%가 투표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TV 토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할 만큼 TV 토론회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선거 기간이 짧거나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기후위기라는 큰 범주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와 산업을 어떻게 회복하고 인구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 산업, 인구 소멸, 지역 소멸도 다 기후 위기라는 범주 안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미국 대선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선은 TV 토론의 중요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서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네, 이번에 한번 보죠. 지난 대선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고요. 네, 사례는 있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청년기운단체들이 기후위기 원포인트 토론회 개최를 추진했었는데요. 기후위기 원포인트 토론회요. 네, 똑같이 뭐 단일 의제로 토론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후보 한 분이 전혀 안 나오셨습니다. 아하. 네. 네, 그렇죠.
그래요. 우리 수원 산정님이 신청하신 이상은의 사랑해 사랑해 듣고 이 정치권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이슈화할 것인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런 토론회 개최를 추진했는데 후보자들이 만약 후보자 중에 누군가가 안 오면은 이게 아무리 나머지 사람들이 다 와도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다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토론회를 개최하지를 못해도 지금 보면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기후에 대한 유권자들 관심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청년 당시 그 대선 TV 토론회를 좀 요구했던 청년 기후변화 단체 비웨이브의 김민 대표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단일 주제 토론회를 개최하진 못했지만 지표상 토론회에서 기후가 언급되는 빈도가 높아진 걸 보면은 유권자들의 관심 자체는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만약 여름에 투표를 하면은 정말 기후 위기 이슈가 뜨거울 텐데 조기 대선이 되면은 여름이 아니라서 정치권에서 이 기후 문제를 계속 품고 가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시민들이 정치권에 계속 기후 문제를 좀 질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공론장이 있어야 된다는 느낌이 있고요. 네. 시민 여러분의 질문 숫자가 늘어날수록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기후 정치 바람 역시 좀 이에 맞춰서 대선 후보에게 기후 문제를 좀 질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 하고 있는데요. 1.5도 기후 마지노선에서 좀 의미를 따서 1만 5천 명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메시지를 좀 토론에 나왔던 메시지를 좀 덧붙이면요. 기후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이가 한국의 차기 리더가 돼야 한다. 기후 이슈에 대해서 중요한 용어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쵸. 뜻인가요? 네. 자,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게 지난달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까먹었어요. 괜찮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돌이켜보면요. 혼란은 지난 3년간 늘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민주주의가 위협받았고 경제와 복지 모두 퇴보한 것 같고요. 비상계엄이 터진 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결국 시민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후대응 역시 시민들이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요. 불확실성과 혼란이 가시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이잖아요.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 모두 희망을 좀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희망을 희망하자. 그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님께 제가 좋아서 한 번 더 드리는 질문이요. 4부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그 라디오가 기후 뉴스 또 위기 대응, 재난 대응에 가장 최적화된 매체다.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4부에서. 네. 그게 TV를 훨씬 많이 보는데도 그럴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네. TV는 확실히 숫자를 많이 전달을 하지만 라디오는 그 숫자들이 좀 더 청취자들에게 이해가 쉽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지키면서 그걸 DJ 목소리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 점에서 좀 더 수치가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다른 거는 또 방송에 또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야 되는 피해자나 뭐 정책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네. 굳이 텔레비전에서 얼굴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럴 건가요?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사실 목소리만 나와도 된다는 장점이 가장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 오디오만의 그 생생한 현장 분위기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안 보더라도 상상하면서 그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또 재난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TV 카메라 앞에 서는 게 편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디오는 훨씬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부러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프로그램 OBS 라디오의 오늘의 기후입니다. 네, 지금까지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님이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면 정책 이슈를 어떻게 정치권이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